2024년 9월 15일 토요일 아침 7시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200평이 넘는 넓은 아파트는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혼잣말이 늘었어요.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요. 커피를 내리며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말 아침인데도 거리는 붐볐어요. 가족 단위로 외출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아이를 안고 웃는 아빠. 가슴이 쓰렸습니다. 35년 전 자신도 저랬었죠. 갓 결혼한 신혼부부 시절 아내 지은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미래를 꿈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꼭 성공해서 아이들한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자. 태수가 다짐했었죠. 돈보다 사랑이 중요한 거 알지? 우리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태수는 변해 있었어요. 성공에 집착했고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뒷전으로 했죠. 주말에도 일했고 명절에도 회식 자리를 먼저 갔습니다. 아빠, 오늘은 같이 놀아줘요. 딸 민지가 졸으면 아빠 바쁘니까 다음에 대신 용돈 많이 줄게. 그렇게 대답했죠.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잊은 거 아니지? 지은이 상기된 얼굴로 물으면 미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다음에 비싼 선물 사줄게.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태수는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마치 지금의 인생 같았습니다. 6개월 전 지은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주고 아이들 유학 보내고 부족한 게 뭐야?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평생 우리 옆에 없었어요. 몸은 있어도 마음은 항상 회사에 있었죠.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태수가 애원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당신과 제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35년을 기다렸지만 이젠 지쳤어요.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죠. 태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은 맛이 없었어요.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톡이 몇 개 왔더군요. 전부 회사 동료들이었어요. 주말에도 일 얘기뿐이었죠.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주저했어요. 아들 준호는 미국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딸 민지는 결혼 후 시댁 눈치 보느라 바빴으니까요. 아빠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만이 그를 감쌌죠. 그날 오후 태수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죠.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가족들. 태수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만 빼고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순수한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응, 괜찮단다. 태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울고 계셨잖아요. 여기 눈물 있어요. 아이가 작은 손으로 자신의 눈가를 가리켰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걸. 아, 이건. 당황한 태수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맨날 우셨어요. 외로우셔서 그랬대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태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할아버지도 외로우세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서연아, 어디 갔어? 멀리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다.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친구 많이 사귀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러지 못해서 너무 슬퍼하셨어요.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외롭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있지만 그는 외로웠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죠.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걸. 35년간 일만 했던 태수는 냉정한 상사였어요. 실적만 중시했고 사람의 마음은 돌보지 않았죠. 회의 시간. 이번 분기 실적이 왜 이래? 다들 뭐 했어? 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죠. 김대리, 자네 담당 프로젝트는? 죄송합니다. 고객사 사정으로 조금 지연되어서. 변명하지 마. 결과가 전부야. 태수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수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문득 어제 만났던 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외로우시면 친구 많이 사귀세요. 태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35년을 일했지만 진짜 친구라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업무상 관계였죠. 점심시간. 태수는 혼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리지어 앉아 웃고 떠들었지만 태수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만든 인생이구나. 쓸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신입사원 한 명이 넘어져 서류를 쏟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죠. 태수도 지나치려다 멈칫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지. 태수는 되돌아가서 서류를 주워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입사원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냉정한 상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조심해. 태수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보도였죠. 최근 독거노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외로운 말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화면에는 허름한 집에 혼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태수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두려웠어요. 다음 날 태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도시락 배달 봉사하고 싶습니다. 태수의 말에 복지관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장 입으신 분이 봉사를 하시겠다고요? 네,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죠. 시간은 늘 있었지만 봉사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태수는 생전 처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집, 허름한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할머니는 85세였어요.
누구세요? 복지관에서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태수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태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보였어요. 그럼 잠깐만요. 작은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보리차를 따라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옛날엔 자식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들 바쁘다고 이제 명절에나 한 번씩 보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그런 자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봉사자분들이 와주셔서 좋아요. 말동무가 되어주시니까요.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태수는 5집을 방문했어요. 모두 외로운 어르신들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 태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이었지만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도 태수를 기억했죠. 김 선생님 오셨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그냥 도시락만 전달하지 않았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일을 도와드렸죠. 전구 갈아드리기, 무거운 짐 옮겨드리기, 병원 동행하기. 작은 일들이었지만 태수에겐 큰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회사에서는 늘 성과로만 평가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죠. 진심이 통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담당자가 태수에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 요즘 어르신들이 선생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신대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태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3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태수는 복지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이상하다. 불을 끄고 나왔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거실에 딸 민지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민지야? 아빠,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온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요즘 봉사활동 하신다고. 많이 변하셨다고. 태수는 놀랐어요. 지은이 자신을 신경 쓰고 있었다니. 그래서 왔어요.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민지가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저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맨날 바쁘다고 안 놀아주시고 돈만 주시면 다인 줄 아시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엄마 말 듣고 아빠가 봉사하시는 모습 보고 조금 이해가 됐어요. 아빠도 외로우셨구나. 그래서 일만 하셨구나. 응.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빠랑 진짜 가족처럼요. 민지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러고 싶구나. 정말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와 딸이 된 순간이었어요. 2025년 3월, 태수는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복지관에서 정식 봉사자로 등록했고 주 3회 어르신들을 방문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매주 한 번씩 만나 식사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죠. 지은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결합은 아니었지만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었어요. 여보, 아니, 지은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날 떠났기에 내가 변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지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태수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6개월 전 그 어린 소녀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죠.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복지관에서 온 메시지였죠. 김태수 선생님, 다음 주 신규 어르신댁 방문 가능하신가요? 네, 물론이죠. 태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진짜 성공이 뭔지. 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63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어요.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태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복지관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기대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 태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